제가 지난주에 DM을 한번 받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인사를 시작을 하냐면,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반응을 만들고 있는 뮤지션 피넛브레드라고 합니다. 혹시 제 사례가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다 오글리밥님에게 배운 거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그래서 이분이 태국에서 활동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이고 태국을 그냥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다고 해요. 이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기획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청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저를 일본 투어한 아티스트로 브랜딩을 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청주공항에서는 뭐 후쿠오카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아무튼 다 직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러면 미리 지역을 하나 골라서 공연이 많이 일어나는 카페라든지 펍이라든지 클럽 같은 곳에 메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콜드 메일이죠. 그런데 지역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을 실제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후쿠오카에서 진짜 재미있게 경험했던 한 전시 중심의 카페고, 거기는 이제 다 스탠딩으로 커피도 마시거든요. 거기랑 협업을 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심이 실제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한 다음에 콜드메일을 보내서 한 2박 3일 동안 2개에서 3개 정도의 베뉴에서 제가 DJ랑 같이 공연을 하는 것을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일본 투어를 다녀오고 나면 저는 청주에서 활동하지만 일본 투어를 다녀온 뮤지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한번 해놓으면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되게 수월하겠다, 혹은 대단해 보이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분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태국에서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넛브레드님은 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태국에서 유행하는 신스팝, 시티팝 사운드를 좋아해서 나중에 내가 유명해져도 태국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하고 도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떤 영상과 그리고 많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어떤 전략을 짠 건데, 그게 바로 내가 만드는 콘텐츠의 시장을 태국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먼저냐 마케팅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요즘은 제품이 아니라 마케팅을 먼저 한다 그래요. 마케팅을 먼저 한다는 것은 고객을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고객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이 고객이 원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 그러니까 내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집단을 먼저 상정을 한 거죠. 고객 집단은 아무래도 이 사람과 비슷한 태국의 신스팝, 시티팝 사운드를 좋아하는 태국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를 커버해보자고 처음으로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글로벌한 인기를 얻었던 하입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해체를 했는데 그 안에 WIM, 윈이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최근에 솔로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커버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이 좋아요와 리포스트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회수와 좋아요가 빠르게 올라갔고, 지금 이제 최초로 몇만 뷰의 릴스를 탄생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국의 이제 고객분들 혹은 리스너분들이랑 마팔로우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 되니까 바로 첫 앨범을 위해서 만들었던 곡을 보여주고자 했고 릴스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태국 친구들 윈 커버한 영상 좋아해줘서 고마워, 이번엔 내 곡을 들려주어 볼게 라고 해놓고 내 곡의 전부가 아니라 하이라이트만 딱 들려주는 거예요. 조회수는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마팔한 태국의 어떤 리스너들이 스토리 공유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팔로워들을 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입스의 음악을 또 커버했다고 했고, 이제 DM을 받기 시작합니다.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너 빨리 노래 올려줘. 되게 생각만 해도 설레잖아요,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이제 또 기회를 포착해서 계속 이제 노를 젓는 거죠. 발매는 안 했지만 그 하이라이트 보여준 음악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성공개 느낌으로 딱 보여줬대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도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집에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뮤비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스토리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태국어로 스토리를 올려요. 친구들, 나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뮤비를 만들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뮤비 업로드 6시간 전에도 오늘 태국 시간 9시에 뮤비 올라간다 라고 철저히 태국 리스너들만을 위한 소통 방법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했고, 음악 커리어가 이분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를 태국 리스너 10명 이상이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유튜브 조회수가
129회, 릴스 조회수가 2,0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 숫자 찍잖아요. 태국 가서 공연하면 이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국에서 공연한 뮤지션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숫자는 매우 적지만 음악 커리어가 없고 앨범도 발매하지 않은 병아리 아티스트에게 만족스러운 숫자라고 하고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됐을 때 이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지금은 몇 회인지 확인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2주 동안 일어난 일이고 이것들을 이 이야기들을 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와,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이분이 3년차 마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케터는 아니고 그냥 예술가인데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낼까라고 한다면은 이 마케팅 브랜딩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시행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제가 저번 주에 힙합 보부상님의 초대로 A&R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한번 스터디 같은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회사에 소속되신 분이고 혹은 프리랜서로 아티스트를 케어해주는 A&R 매니저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진짜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이 아티스트를 케어하기 위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A&R이 있나요? 있다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립예술가라면 지역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가라면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딩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는 많은 자본을 들여서 진짜 산업에서도 뮤직비디오를 롱폼으로 만들지 않고 숏폼만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고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본은 적게 드는데 반응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숏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그의 반대급부로 팟캐스트 같은 오히려 막 3, 40분이 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시리즈 콘텐츠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팔로우 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